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찬반 논란으로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사업자 측에 주민 수용성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권한이 제한돼 있고 사업 인하권이 없다 보니 결국 제주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추자도 동서 해역에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3기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찬반 주민사의 갈등으로 번지고 사업 인허가권을 놓고 정부와 제주도, 전라남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병삼 제주시장이 직접 대응 과정 설명에 나섰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강 시장은 그동안 추자도를 3차례나 방문했다며 주민 갈등 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자 측에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간 의견 차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강 시장의 말대로 사업자 측이 실제 사업 추진의 제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주시장의 권한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제한돼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풍력발전 허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 할 경우 행정 절차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자부는 실제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리를 검토하겠다며 제주도와 협의 중인 상황. 이런 가운데 사업자 측은 두 곳 모두 분명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업체 측이 사업권을 따낸 뒤 다른 업체에 매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성과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권을 사고 파는 그런 형태로 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 생산이라는 공공성을 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강병삼 제주시장은 사업 인허가 권한 등과 관련해 제주도와 공조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업자 측이 실제 인허가 신청을 어디로 할지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출력 제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민간 사업자에게 보상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한전이 공주대 연구팀에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전력 공급과 수요의 예측은 불확실성이 있어 관리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출력 제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무보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2034년까지 제주도에서 출력 제어로 1조 2,600억 원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며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제주 MBC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의 태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의지를 갖고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남을 빨리 주선해라 라고 저도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제시를 했죠. 근데 아직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유를 해야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책임이 저희 지자체에 있는 것인데 국제 사업을 하시는 당사자가 해당 부처가 해당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나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제왕적 도지사로 불릴 만큼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의지를 갖고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에서 약속을 하고 의지를 가졌으면 구체적으로 실현을 했어야죠. 뭐 주민들의 생각을 묻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1,0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더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절약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내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다른 교통수단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트램 도입을 검토하겠고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제주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제주 지역 스토킹 범죄 발생률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고 유치장 수감 비율은 전국 최고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담벼락을 따라 주택 대문 앞을 서성이더니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2달 전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을 저지르다 체포돼 접근 금지 결정이 내려진 남성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유치장을 다녀온 뒤에도 경찰이 24시간 같이 있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간 구치소 생활을 하고 나와서 찾아오고 저는 너무 불안해서 제주도에서 나와서 지금 6지로 이사한 상태고요. 흉기가 뭐 차 안에 많다던가 뭐 본인이 농약병을 들고 온다던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몇 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올 들어 제주에서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363건, 하루 평균 1.3건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54건으로 전국 평균 36건보다 50%나 많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았습니다. 신고 대비 검거 건수는 5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검거 대비 유치장 유치율도 1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도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해 재범 방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잠정 조치한 6호, 5호에서 상담, 위탁, 경찰이 신청을 해서 판사의 결정으로 하게 되면 이 교정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교화가 돼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고 가부장적 문화가 짙은 지역 특성 때문에 스토킹 범죄율이 높고 채권 문제나 층간소음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접근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000여 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없습니다. 최근 일주일 도내 신규 확진자는 1,1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93명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가장 일찍 수확하는 극조생 감귤 품종에 대해서도 비상품 수매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조생 품종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비상품 감귤 수매를 극조생 품종으로 확대해 6만여 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 가격은 1kg에 180원으로 제주도 개발공사가 2만 5천 톤, 감귤음료 제조업체 2만 6천 톤 등을 수매합니다.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45만 7천여 톤입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등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역 1차 산업 비중을 1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발언은 농민과 농업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한 뒤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도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고객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제주 관광산업 노동자 토론회에서 노동권 연구소는
관광산업 종사자 2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인격적 모독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3%, 폭언과 욕설이 67%였고 폭행은 48%, 성희롱 또는 성추행은 52%가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격적 모독이나 폭언과 욕설을 거의 매일 당한다는 응답도 24%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